예. 통학 차량 유류비 계산하는 방법 알아볼게요. 이 유류비는 사실 뭐 어떤 뭐 기존의 뭐 참고자료 보면은 재료비라고 이렇게 비목을 좀 설정해 놓은 게 있던데 제 생각은 좀 달라서 이제 이것도 용역 원가 계산은 사실 재료비라고 하는 게 재료비는 사실 그런 과업 성가품이죠. 성가품이 이제 완료됐을 때 눈에 보이는 사실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사실 통학 버스 운행이라는 용역, 운행 용역을 하면서 그 소모되는 재료잖아요. 그래서 경비로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경비에 이제 유류비 이렇게 넣었어요. 재료비라고 따로 연결은 없습니다. 재료비는 제가 공사원가나 제조원가에서 뭐 보통 하고 일단 어쨌든 유류비는 이제 크게 주 연료비 플러스 자뷰 이렇게 계산되는데 주 연료비는 이제 주 연료비죠. 주 연료비는 이제 그 뭐 이 경유 단가 곱하기 이제 유류 사용량을 곱해서 이제 계산되는데 이 유류 사용량은 연비랑 이제 음, 운행 거리가 있으면 평균 연비를 나눠서 이제 하면 유류 사용량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경유 단가는 이제 보시면 어떤 걸 적용하냐면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하는데 그럼 1월 달에 물가 자료, 물가 정보, 경유 물가 정보, 물가 정보 이제 시중 가격. 시중 가격은 이제 요거는 그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죠. 이게 좀 나오면 글자가 이제 두 개로 줄이 바꿔져 있으면 이제 이게 따로 이게 얼마였죠? 바꾸고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. 이제 한국석유공사 조사 기준인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물가지는 지금 1월 달인데 한 1월 중순에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데 그럼 1월 달에 대한 물가지가 나오잖아요. 그거를 어 1월 달 물가지면 그 전년 전월 초 1일 12월 1일부터 이제 12월 한 10일 정도 하여튼 초입니다. 전월의 초 전월 초 전월 초 단가고요. 조사 단가고 이 한국석유공사는 그 전월 말 평균이죠. 12월 동안의 평균 단가를 이제 적용한 겁니다. 어쨌든 보통 페트로넷 석유공사 단가를 주로 쓰긴 하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최근 조사 기준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페트로넷 그 계산할 때 자주 보셔야 되고요. 단가가 이제 그렇게 계산되면은 조사되면은 유류 사용량 이걸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유류 사용량은 그 운행거리가 이제 뭐 정미량 플러스 이제 할정률인데 정미량은 이제 그 뭡니까 그 해당 발주처에서 받아야 됩니다. 거리를. 그러니까 기점과 종점만 알면은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통학버스는 최단 거리로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. 정류장이 막 꼬불꼬불 이 사용자 편의로 인해서 이제 좀 비효율적으로 좀 거리를 하여튼 최단 거리가 아니다라는 거. 그래서 이제 발주처한테 꼭 거리 계산된 걸 받아야 됩니다. 그 계산된 걸 받거나 아니면 뭐 기존에 운행했던 거라면 뭐 이제 기사분한테 미터기를 켜서 이제 뭐 받으셔야 되고 어쨌든 이동 거리를 직접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. 발주처한테 받았어야 되고
추가 거래율 5%라고 했는데 5% 이거는 뭐 사실 뭐 재료 같은 소모 재료 같은 거 이제 조금 할증을 두는 것도 있고 거래 자체가 이제 딱 정확하게 빡빡하게 계산을 안 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한 표준품 셈에 보면 소모 재료비, 잡재료비 그거는 2에서 5%거든요. 그래서 좀 넉넉하게 5% 잡았습니다. 이제 이동거래 이렇게 등교사회 하교 위에 그 이 운행거리가 나오면 중요한 게 평균 연비인데 연비를 사실 이 계산할 때 연비를 그 버스 그 사양의 홈페이지에 나온 거 그걸로 하시면 안 되고 그전에는 따로 제가 계산을 인터넷 찾아서 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지자체 지자체에서 이제 전북교육청이죠. 전북교육청에서 요 이제 블로그에 올린 건데 2024년도 전세통합버스 표준원가 구성안 마련해가지고 이 각 비목별로 뭐 여기 요 제로비로 계산되어 있네요. 어쨌든 요 비목별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그 안을 좀 제시를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요 각 인승별로 25인승, 34인승, 45인승별로 연비가 이게 게재가 돼 있더라고요. 이 확실한 기준이죠. 공공기관에서 이제 발표한 거니까. 그래서 요 25인승이니까 5.05 리터당 5.05km 간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래 쭉쭉쭉 계산해서 이제 주 연료비가 6천 얼마 나왔죠. 그 주 연료비 나오면 자뷰는 주 연료비 몇 프로라고 해서 하는데 요것도 이제 좀 전에 그 간접 재료비 해가지고 평균 자뷰 집행 비율 뭐 적용했는데 8.8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. 근데 꼭 이거는 뭐 어떤 걸 적용해도 됩니다. 이게 그 여기 뭐 나와 있듯이 8.8이 해도 되고 아니면 표준품 셈에 그 자뷰 비율이 있어요. 그 뭐 기계에 대한 뭐 이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뭡니까 하여튼 해당되는 버스랑 같은 비슷한 규격 그걸로 쓰면 되겠죠. 예를 들어서 이게 12톤 차량 이 인건비 이제 제가 기준했을 때 덤프트럭 기준으로 12톤 이상으로 했거든요.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비오 비율을 12톤 이상의 덤프트럭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. 뭐 이거보다 좀 높을 거예요. 이제 그렇게 어쨌든 임의적으로 넣은 것이 아닌 뭐 10%, 15%, 5%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닌 이제 어떤 걸 참고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제 넣었다. 라고 하면 됩니다. 어쨌든 원가 계산이라는 건 예정 가격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라서 어떤 같은 일을 100명한테 줘도 100명의 원가 계산이 값이 다 다릅니다. 이런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. 뭐 이 하나의 변수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어떤 근거에서 들러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. 절대 원가가 없습니다. 원가 계산은. 자, 그러면 그 통학버스는 직접 노무비 계산하고 유류비 계산이 이제 좀 중요한데 어쨌든 평균 연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근거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된다. 이렇게. 요것도 뭐 이제 전세통학버스 표준원가 구성안 마련이 최근 기준으로도 있을 수 있죠. 최근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25인승, 34인승, 45인승, 뭐 39인승이라면은 뭐 조금 평균에서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예.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